저희 뜨뜻한 영화 여덟 번째 퍼펙트 데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남 씨는 좀 잘 지내셨나요? 요즘 유독 좀 잘 지내고 있다라는 마음이 자주 들어서 좋은. 네. 부럽네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신 거죠? 뭐 다른 걸 떠나서 운동도 쪼끔 꾸준히 하고 먹는 것도 좀 인스턴트 위주보다는 잘 챙겨 먹으려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마음 자체도 좀 편안해지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네, 좋습니다. 좀 운동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의 도파민 효과랄까? 밤에 잠도 잘 자게 되는 것 같고 덕분에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매장에서 하는 일들도 쪼끔 더 기분 좋게 하게 되는 것 같고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 저는 굴을 잘못 먹어 가지고 정말 저도 건강한 루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금요일에는 필라테스 하고 화요일, 목요일 수영하고 남은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간단하게 요가를 한다거나 러닝을 하는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노로바이러스 이후로 다 깨졌어요. 어. 노로바이러스를 회복하고 나서도 갑자기 등허리가 아프면서 두통까지 오더니 내일도 수영을 좀 쉴까 합니다. 잠시 멈춰가라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아직 아홉수가 아닌데 벌써부터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멈춰가라는 뜻으로 알고 좀 쉬었다가 다시 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친구한테 이제 하프 마라톤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 하프 마라톤을 좀 준비하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뭔가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계획 없이 운동하는 것보단 계획을 세우고 운동을 하게 되면 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게 돼서 네. 하프 마라톤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러닝의 열풍은 죽지 않았더라고요. 벌써 마감이 다 됐다 해서 한 5월경에 열리는 하프 마라톤을 준비를 해 볼까 합니다. 좋네요. 네. 고렇게 접수하고 준비하게 되면 네. 저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근황 이야기하고 이번 영화는 저희가 완벽한 날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퍼펙트 데이즈를 고르게 되는데 요것도 관남 씨께서 제안을 해 주셨단 말이죠. 네네네.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내기 위해서 뭐 공부를 계획하기도 하고 운동을 계획하기도 하고 완벽한 하루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일 텐데 그렇다면 '완벽한 하루란 무엇인가?' 잘 보여주는 영화가 퍼펙트 데이즈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저는 이번에 골라 봤고요. 다시 보면서 저의 퍼펙트 데이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 퍼펙트 데이즈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게 되면서 더 깊게 영화를 쪼끔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퍼펙트 데이즈를 봤었던 연도가 작년이었던 것 같거든요. 작년에 때마침 여기 라덴밤 카페를 왔었을 때 네. 걸려져 있었던 포스터가 퍼펙트 데이즈였고 네 맞아요. 그 넷플릭스 OTT에 올라온 거를 좀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라덴밤에 걸려져 있는 포스터 정도면 봐도 되겠거니.'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여 가지고 '한번 요거 봐야겠다.' 해서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비가 오는 날에 밖은 어둡고 저희 와이프도 밖에 나가 있어서 혼자 영화를 보는 날이었거든요. 한 30분 보다가 졸았던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게 반복돼요.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시고 양치도 엄청 가격하게 하시죠. 그다음에 난초, 초들 물 주고 그렇게 동전 몇 개 챙겨 가서 자판기에 커피 마시고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를 타서 아날로그 테이프를 놓고 노래 들으면서 출근하시는 게 무진장 반복됩니다. 그쵸. 반복되죠. 그 30분 동안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렇게 반복되는 걸 보다가 계속 졸아요. 그렇게 봤던 영화인데 이번에 뜨뜻한 영화를 퍼펙트 데이즈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관남 씨의 제안을 듣고 나서 다시 보니까 몰입도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일본 영화의 느낌이었는데 이제 일본 배우분이 찍으셨죠? 네네. 그래서 저는 감독 역시 이제 일본 분이신 걸로 일단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알고 보니까 빔 벤더스라는 독일 감독인데 이 감독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80 년대 80 몇 년도쯤에 이제 파리 텍사스라는 영화로 아주 많은 인기라고 하긴 그렇고 작품성 그때도 예술 영화기는 했지만
상도 많이 받고 했었었는데 그 뒤로도 그런 류의 극영화들을 몇 편 더 만드셨었는데 그 뒤로는 조금 상이라든지 흥행성에서 조금씩 낮은 느낌이었거든요. 파리 텍사스보다는. 그러다가 갑자기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기 시작하시더니 한참을 거의 20년 정도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으셨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갑자기 극영화를 찍으신 게 지금 이 퍼펙트 데이즈인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는 듯한 앵글의 그 이야기들이 이 퍼펙트 데이즈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우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영화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네. 마지막 엔딩 장면이긴 하지만 히라야마 씨의 표정을 한 1분 동안 잡고 끝내거든요. 네. 이분은 뭔가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구도도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면비도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영화처럼 16대 9 와이드하게 네, 긴 영화가 아니고 거의 우리가 예전에 봤던 텔레비전 브라운관으로 보던 텔레비전의 비율로 영화가 진행이 되는 것도 좀 독특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서양인의 시선보다는 동양인의 시선이 좀 느껴지는 감독이었거든요. 처음에 히라야마 씨가 운전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음악도 없고 소리도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양치질 하는 소리, 식물에게 물 줄 때 물 뿌리는 소리, 약간 생활 소음 정도? 네. 이런 좀 빈 여백이 있는 영화는 오랜만이라서 이건 분명히 동양인이 만들었을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좀 고정관념을 깬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가 킬빌이라는 영화인데 아. 빈 벤더스 감독과 아쿠쇼 코지라는 배우의 조합이 킬빌 본 좀 느낌이었거든요. 우마 서머니 이소룡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할 법도 한데 너무 또 잘 어울렸던 그런 감독과 배우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줄거리가 참 단순하죠. 그 단순한 편이죠. 네. 네네. 히라야마라는 화장실 청소부가 이제 청소를 하는 주된 그런 장면들을 연출을 하는데 좀 멀리서 보면 반복되는 일인 것 같긴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또 그 청소하는 하루하루가 조금씩은 좀 다른 일들이 생기잖아요. 네. 초반부는 히라야마의 루틴을 보여주죠. 중반부부터는 히라야마 이외에 타인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후반부에는 무언가 감정적인 동요를 조금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영화를 이렇게 3등분해서 봤었었는데 혼자만에 있었을 때 루틴을 지키는 삶 그리고 타인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상황이 생기는 삶 그리고 본인의 감정이 타인에 의해서 동요하는 그런 그림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세 가지들이 더해지면서 퍼펙트 데이 S 복수가 되는 느낌이라고 저는 영화를 받아들였거든요. 맞아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반복되는 루틴의 삶이 있다가 갑자기 히라야마 씨에게 영향을 주는 인물들이 네, 몇몇이 그쵸. 나오죠. 네, 동료라든지 동료의 여자친구 뭐 이렇게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히라야마에게 보이지 않던 표정이 보이고 맞아요. 웃음도 보이기도 하고 네네네. 짜증도 약간 보이기도 하고 네네. 몇 안 되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 극 중에 나오는 사람들의 과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히라야마 씨는 과거가 좀 미스테리한 네. 화장실 청소부입니다. 근데 그 미스테리한 게 이제 과거에 뭐 조직을 몸담았다 그런 미스테리함은 아니고 그냥 정말 자기가 맡은 바 화장실 청소를 되게 열심히 하는 그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도구까지 본인이 만들어서 일을 하잖아요. 효율을 위해서. 그런 인물이고 그다음에 히라야마 씨의 그 화장실 청소 동료라고 할 수 있는 타카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타카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기의 기분대로 움직이는 사람인 것 같고 높고 낮음이 상당히 크죠. 맞아요, 네. 맞아요. 10점 만점에 9점이었다가 10점 만점에 2점이었다가 상황에 따라서 좌절도 쉽게 하고 좋아하면 또 이 기쁨도 크게 내 보이는 사람이어서 히라야마의 정반대편에 있는 맞아요. 히라야마 씨는 좀 정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감정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인데 타카시는 감정의 동요가 이렇게 폭이 크다라고 해야 되나? 네,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느낌이 좀 있죠. 타카시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 그대로 표현하고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대로 그대로 표현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인생이 또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네네. 하고 어떻게 보면 솔직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네네. 거잖아요. 히라야마 씨처럼 항상 별일 없이 평온하게 가는 게 좋은 삶이다라고도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 인물에게서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 사람별로 퍼펙트 데이지는 좀 다르다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뭐 그렇게 타카시라는 인물도 있고 히라야마 씨에게 가장 큰 동요를 준 인물이 조카. 히라야마 씨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여동생과 떨어져 지냈는데 그 여동생의 딸인 니코가 집을 나와서 갑자기 히라야마 씨에게 찾아오거든요. 그때 좀 히라야마 씨의 다양한 표정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니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히라야마 씨 입장에서는 자기와 비슷한 성장을 가진 아이라서 아마 더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보여주는 일부분이 히라야마 씨가 읽는 책을 확 읽더니 자기는 그러한 인물이 되고 싶다. 자연스럽게 말도 하고 약간 좀 문학적이고 감성적인 소녀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여동생이 이제 히라야마 씨에게 찾아왔을 때는 큰 렉서스 세단을 타고 좋은 차를 오는데 타고 와서 그에 반해 히라야마 씨는 우리나라로 치면 다마스 정도의 그러네. 차거든요. 그게 딱 주차장에서 대조가 되게끔 카메라 구도가 나와요. 그걸 보고 그와 반대되는 그런 인물이 니코의 엄마 히라야마 씨의 동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히라야마 씨와 동생이 만나는 장면을 보시고 저희가 어느 정도는 히라야마 씨의 과거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일지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분명히 여유 있는 집에서 태어났을 것 같기는 한데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와 가족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어느 정도일지 뭐 가늠은 안 되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가치관 차이가 저는 꽤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히라야마 같은 경우는 안분지족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책을 읽고 네네네. 사진을 네. 찍고 아주 소박하게 살아가는 느낌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당하지 않았을까? 자신을 부정하는 가족하고도 거리를 둬야 될 만큼 자기의 소신이 강했던 남자였지 않았을까라고 잠깐 상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동생도 그렇고 저랑 성정이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가족에 이렇게 뭐 영화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 가지고 '쟤는 왜 저러고 있지?'라는 '넌 좀 달라.'라는 뉘앙스를 항상 저는 등 뒤에서 느끼면서 살았었거든요. 히라야마 씨 맞는데요? 그분들이 봤을 때 쓸데없어 보이는 일들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는 항상 약간 외톨이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느낌을 이제 제가 받았던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을 히라야마 씨도 받으면서 자라서 이제는 '나는 좀 나의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지만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상상을 조금 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유머적인 요소를 좀 추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자 이제 이거는 한국 주말 드라마의 클리셰를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네네. 히라야마 씨는 배가 다른 그런 여러 가지의 상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마 빈 벤더스 감독의 장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히라야마 씨를 연기하는 아쿠쇼 코지라는 배우에게도 이 히라야마 씨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안 알려줬다고 하고 인터뷰에서도 도대체 히라야마 씨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사람이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절대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배우에게도 아직도 대답 안 해줬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그러면서 엄청 웃더라고요. 어. 아무래도 의도한 대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재밌게 상상해보고 이야기해봤으니까 영화에 관련된 그냥 뭐 명장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이 영화는 저는 아주 심플해 보이지만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 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어떤 맛이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해버리면 상상할 수 없고 그것만 주입돼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기승전결이 뚜렷하지가 않고 감독이 의도한 정확한 바가 물론 있긴 하지만
상상의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생각을 해볼 것도 많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든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들기도 하고 이 퍼펙트 데이즈가 물론 상을 많이 받은 영화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퍼펙트라는 단어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완벽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두가 잘 지내고 잘 살고 싶기 때문에 퍼펙트 데이즈, 완벽한 날들의 도대체 완벽한 날들이란 뭐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 영화를 보러 갔다가 각자 자신만의 퍼펙트 데이즈를 정립하고 나올 수 있는 영화였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갔지만 수십 가지, 수만 가지의 해답을 찾아서 극장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이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갓생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갓생이라는 게 인플루언서 분들이 나와가지고 나 아침 새벽 6시 일어나가지고 운동해. 그리고 공부해. 건강한 식단 먹어. 그리고 일하고 나 또 공부해. 왜냐? 10년의 완벽한 그리고 한층 더 성장된 어나더 레벨의 나를 볼 수 있으려면 근데 그 갓생이 그 사람들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를 내가 하루 시도해보고 이틀 시도해봤는데 와 3일째 나 못하겠다 하면 아 그러면 나는 10년 후에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나는 퍼펙트한 데이지를 못 살고 있네. 그렇게 하고 또 좌절하고. 근데 그게 한참 유행했던 때에 이런 퍼펙트 데이즈라는 게 나와서 야, 갓생 사는 삶만 퍼펙트한 게 아니야.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삶도 갓생이고 퍼펙트 데이즈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좀 더 사람들에게 많은 음.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이 영화가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음.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은 그때의 그 시기와 그때의 퍼펙트 데이즈가 좀 잘 만났다. 그다음에 혹시 강남 씨는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으신 거 있으셨나요? 그 화장실 청소 이야기를 조금 해 보고 싶었는데 인제 영화 앞부분에 보면 뭐 그 직장인이라든지 아이 엄마라든지 은근히 히라야마의 그 직업을 무시하는 애티튜드들이 몇 번 보이거든요. 인사를 하지 않고 히라야마의 손을 잡고 있던 아이의 손을 물티슈로 벅벅벅벅 닦아 버리죠. 그런 걸 보면서 저희 어렸을 때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라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아, 맞네요. 그런 네네. 말 많이 네. 들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말 부모님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데 본인은 더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장비를 개발하고 세제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거울 같은 것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청소를 하시잖아요. 그 같이 일하는 동료 타카시가 말하죠. 네. 히라야마 씨 이렇게까지 왜 일하세요? 어차피 금방 더러워질 건데.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네. 치부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인제 직업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쪼끔 나눠 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직업이 무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제 그 사람이 본인의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쪼끔 나눠 보면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대충 살짝 보이기도 하고 직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인생의 진짜 절반 이상을 일하는 데 쓰는데 그쵸. 그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 삶의 절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예. 네. 히라야마 씨의 삶을 보면 직업의 귀천에 상관없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웃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아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해서 웃는 건가? 아니면 웃어서 행복한가? 그리고 아까 우리 촬영 전에도 간단하게 이야기 나눴었는데 히라야마 씨가 가장 워라밸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닌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잘하는 것 그리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일하는 시간 8 시간, 쉬는 시간 8 시간, 자는 시간 8 시간으로 나눌 게 아니고
내가 어느 만큼 애정도를 가지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어느 만큼 애정도를 가지고 내 여가 시간을 쓰는지가 결국은 비슷하면 저는 그게 워라밸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던 게 "아 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늘려서 갖는 게 워라밸이야."라고 했었는데 네. 그렇게 여가 시간을 늘렸지만 스트레스가 거의 줄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 유튜브에서 잠깐 쇼츠로 잠깐 본 건데 그 4.5일 근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4.5일 근무를 반대하는 사람이 "저는 일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왜 나의 재미를 자꾸 뺏으려고 하느냐. 왜 국가가 강제로 나의 재미를 뺏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띵 하고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일을 하는 게 재밌는 사람도 있으니까 재밌으면 조금 더 하면 되죠 뭐. 예 맞아. 네. 더 하면 되는 더 거죠. 더 벌면 되는 거고 사실은. 예예. 동물학자 그 최재천 아 교수님 최재천 있으시잖아요. 교수 네. 네네. 노벨 과학상 그다음에 건축에서 말하는 그런 노벨상 같은 게 있거든요. 왜 일본에서 많이 나오느냐 우리나라보다. 그거는 일본의 오타쿠 속성에서 음. 비롯된 거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셨거든요. 네네네네. 그 오타쿠라는 게 남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뚝심 있게 하는 거를 오타쿠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기초 과학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남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에 몸담고 일을 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오타쿠 속성 때문에 히라야마 씨는 그런 일의 가치에 대해서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음. 지금 히라야마 씨가 일을 하는 걸 보면 수도승이 음. 수행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네네. 엄청 몰입해서 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아 나는 무엇을 저렇게 몰입을 해서 해본 적이 있을까? 정말 일을 하다가 메시지가 오면 또 그 메시지에 답해야 되고 맞아요. 이메일 오면 또 그 이메일을 봐야 되고 갑자기 또 핸드폰 울려요. 아 그쵸, 그쵸. 그럼 또 전화 받고 또 그 전화 받은 거를 또 기록을 해야 되고 그럼 그 몰입이 정말 쉽게 깨지거든요. 네. 집중력을 도둑맞는 시대라고 책이 음. 나올 정도로 네네. 저희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몰입이 주는 행복감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날로그에 대한 사람들의 갈증 같은 게 뭔가를 봤는데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한두 마디 하면 끝나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오래 기억하고 좋은 대화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다시 요즘 돌아오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의 유행이자 역습이 아닐까라고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면 강남 씨는 아날로그적인 것은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써 불편한 거, 애써 공을 들이는 거, 효율이 좀 떨어지지만 고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저는 연필을 아주 좋아하는데 굳이 깎아서 쓰는 연필, 그 비효율적인 데서 나오는 다양한 경험이 저는 있다고 좀 조금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영화에도 필름 카메라가 계속 등장하죠. 필름 카메라로 찍고 굳이 현상에서 굳이 또 보관한단 말이죠. 네. 근데 또 찍을 때 보면 초점을 막 잘 맞춰서 찍는 게 아니고 대충 들어가지고 슥 해서 네. 툭 찍고 잘못 나오는 건 그냥 버리고 잘 나온 것만 자기가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외성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아날로그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 히라야마 씨가 하는 자전거 타기, 네네. 차에서 테이프로 음악 듣기, 그 테이프들을 또 다시 들려고 다시 또 다 감으시거든요. 팽팽하게. 이게 손으로 네. 감으시고. 제가 생각하는 아날로그는 잠깐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쉼표 같은 느낌. 네, 그런 것들이 주는 장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음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히라야마 씨가 타는 다마스 같은 네. 차에 테이프를 넣을 때만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노래들이 대부분 퍼펙트 데이지 OST예요. 네, 그쵸. 배경음으로 깔려 있죠. 네. 강남 씨가 기억에 남는 OST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초반부에 나오는데 더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페일 블루 아이즈라는 음악이 첫 가사가 Sometimes feel so happy, sometimes feel so sad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날은 해피하고 어떤 날은 새드하다. 그게 결국은 저는 퍼펙트 데이즈 그 영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지 않을까. 우리는 모든 날이 행복할 수 없고 모든 날이 슬프지만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노래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아 네. 항상 웃으면서 출근하던 히라야마 씨가 눈은 울고 있는데 네네. 입은 웃고 있는 표정으로 네. 운전을 하고 간단 말이죠. 딱 그때 필링 굿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가사가 난리한 새로운 인생이야. 새로운 새벽이야. 새로운 날이야. 난 기분 너무 좋아. 어른들은 말한다 뭐 젊을 때 즐기라고. 죽지 않은 고통은 나를 강하게 한다는 말처럼 즐겁게 단단하게 살아봐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살아가야지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아 그렇지. 뭐 삶이 슬프든 기쁘든 그 자체로 다 퍼펙트한 날이고 맞아요.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런 노래라서 저는 필링 굿이라는 노래가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OST 이에 이 영화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강남 씨가 알고 있는 노래는 어떤 노래이고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었는데 좋은 날도 좋은 날대로 퍼펙트한 날이고 힘든 날도 힘든 날대로 퍼펙트한 날이고 친구 때문에 동료 때문에 시끄러운 날도 퍼펙트한 날일 것이다. 그러니 너를 응원한다.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을 응원한다. 그런 노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영화와 아주 똑같이 이어지는 쭉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골라봤습니다. 저는 강남 씨가 이 노래를 추천한다고 했었을 때 저는 가수 제목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아, 봄, 여름, 가을, 네네. 겨울. 의미 그렇죠. 부여를 한 거긴 하지만 네네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살아가는 삶의 반복되는 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가수와 퍼펙트 데이즈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일치되고 또 그 일상을 그 하루를 응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전인권의 돌고 돌고 돌고입니다. 다시 돌고 돌고 이렇게 계속 돈다고 돌죠. 네, 하잖아요. 계속 돌죠. 우리가 슬프든 즐겁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항상 돌고 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듯이 항상 반복되는 인생이다. 그게 삶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좀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전인권 아저씨의 힘찬 창법 때문에 네. 국내판으로 만든다고 하면 마지막에는 이 노래가 나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 근데 잘 어울릴 것 네, 같아요. 잘 어울리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인권의 돌고 돌고 돌고라는 오. 네, 음악을 택했고 네. 마지막 저희 뭐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해야 되나? 이 영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완벽했다? 딱 그 제목 그대로가 네. 가장 담백하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더 이상 어떤 설명을 붙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한 문장은 우리의 인생은 원이 아니라 타원형을 닮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진짜 반복되는 삶을 살아요. 하지만 그래도 원을 그리는 그런 무한 반복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지언정 조금씩 타원형처럼 나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영화가 재밌어서 그런지 되게 끊김없이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최장 녹화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네네. 하는데 이야기할 거리가 더 많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관계로 맞아요. 질문을 절면 대폭 줄여서 대화를 했는데 저희는 즐거웠고 되게 뿌듯했던 대화였거든요. 네. 다음에도 이런 바이브나 오가는 이야기가 재밌을 수 있도록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영화를 선택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촬영 때도 재밌고 일상에 힘이 될 수 있는 영화로 찾아오겠고요. 뜨뜻한 영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안녕. 안녕.